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업로드 설정에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업로드 설정은 여기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설정에 제일 위에는 업로드 설정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쇼핑몰 연동 설정 끝나고 보통 업로드 설정을 먼저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업로드 설정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필수 설정 도움이라고 있는 것을 먼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걸 누르시면 이제 질문 형식으로 설정의 일부분들을 이제 뽑아서 쉽게 질문과 답변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상품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시나요? 보시면 상품명, 브랜드, 판매가, 의류 구분, 카테고리, 상품 설명, 치수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샵들에서 다 쓰다 보니까 저희가 필수 사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각 샵에서 쓰시는 것들에 한해서 선택해서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소재, 색상 정도만 이제 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품 코드 규칙을 만드는 게 있어요. 상품 코드라고 하는 거는 샵들마다 배송 보낼 때 상품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알파벳이랑 또 그 숫자를 가지고 코드들을 보통 많이들 만들어서 상품마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사용하고 있던 코드가 있으시면 우리는 우리 샵은 어떤 뭐 T 문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 12,000번까지 썼으니까 뭐 12,001번부터 쓰겠다. 그리고 5자리를 넣어서 제일 앞에 0도 붙여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별도로 쓰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여기 코드 안 써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라고 해주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품명을 만들 규칙인데요. 상품명 규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상품을 업로드 할 때마다 뭐 카테고리, 색상, 패턴, 소재, 브랜드 이런 정보들을 상품마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상품명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품명 규칙 1, 2, 3은 예시로 많이들 쓰실 법한 규칙을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만의 상품명을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상품에 입력해 놓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브랜드 국문을 먼저 쓰고 한 칸 띄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별을 먼저 쓸까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남성을 쓰고 또한 띄어쓰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색상을 먼저 쓰죠. 그 다음에 추가해서 또 한 칸 띄어쓰기 하고 또 추가해서 패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하는 대로 여기에 예시의 텍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브랜드 국문이 먼저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버버리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있고 여기 띄어쓰기 있죠? 그 다음에 성별 국문 예시로 뭐 여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색상 예시 뭐 블랙 그 다음에 뭐 패턴 예시는 뭐 스트라이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셔츠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영문 브랜드도 한번 넣어볼게요. 영문 브랜드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순서는 저 위에다가 이렇게 순서도 다 왔다 갔다 바꿀 수도 있고요. 띄어쓰기도 하나 더 넣어서 여기 사이에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영문으로 버버리, 한글 버버리 뭐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볼드체로 하고 싶으면 여기 볼드체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가 볼드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볼드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상품명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볼드체 처리를 해서 사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 배경 제거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또 나왔죠. 이제 빈티지 의류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배경을 없애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제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시는 경우에 불필요한 여백은 자를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오를 누르시면 내가 올리는 사진 그대로 원본 사진을 바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불필요한 여백을 잘라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상품에 적당히 맞게 이제 잘라주세요라고
이제 설정을 고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백을 자르는 것들을 이제 정면에다가만 할 건지 후면에다가만 할 건지 모두 할 건지 이런 걸 고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 사진의 비율이 정해지거든요. 이 비율을 1대1로 맞출지 2대3으로 맞출지 어떤 5대6, 뭐 6대7 이런 것들로 맞출지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대1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배경 제거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해보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배경 제거를 만약에 하는 샵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누르셔야겠죠. 그럼 어디를 배경 제거할까요? 물어보게 됩니다. 정면을 할지 후면을 할지 모두 할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두 하는 걸로 골라볼게요. 배경 제거한 다음에는 이렇게 또 자르는 과정이 되겠죠. 여백들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여백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는다는 것은 배경 제거한 다음에 여백을 자르는 거니까 여백을 자른 이후에 비율을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1대1로 정사각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 이 배경 제거한 상품을 이렇게 살짝 줄이는 옵션도 있고요. 아니면 줄이지 않고 크게 나타나는 옵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줄여서 나타내 볼게요. 배경 제거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깔끔한 배경에서 촬영을 하고 옷걸이를 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투명 옷걸이를 사용해서 우리는 옷걸이 부분은 깔끔하게 지웠으면 좋겠다. 또는 옷걸이 쓰지만 옷걸이 부분을 지워주세요 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제 샵은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깔끔한 배경에서 촬영하고 옷걸이를 살리는 옵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디테일 컷 설정이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자, 디테일 컷은 뭐냐면 내가 정면 이미지를 이제 고화질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AI가 자동으로 디테일 컷을 만들어 줄까요? 라는 기능이에요. 필요가 없다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얘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면 이미지에서 만들까요? 후면 이미지에서 만들까요? 모든 이미지에서 이 정면과 후면 모든 거에서 만들까요? 라는 거에 대한 세팅이고요. 저는 모든 거에서 만드는 걸로 해볼게요. 디테일 컷의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가로가 길게, 세로가 조금 짧게 3대2의 비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어느 영역에서 디테일 컷을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예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의 같은 경우에는 상의 아우터 드레스 점프스트에도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하 분할, 저는 목도 좀 디테일거 따로 좀 만들어라. 밑단 좌측도 만들어라. 소매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버튼들을 켜주시면 AI가 이 부분들을 추적해서 디테일한 사진을 이제 커트해서 디테일 컷을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키면 되겠습니다. 치마는 상하 분할만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분할로 하지 말고 굉장히 긴 원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AI가 자동으로 상하 분할을 켜주시면 3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4분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제 옷의 길이에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디테일한 상하를 나누어서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면 디테일 컷에 대한 설정이고요. 저는 이 정도로 설정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류 치수, 마지막이 아니네요. 치수 소재 있으니까요. 자, 치수 설정 나오면 의류의 종류마다 측정하는 순서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네, 정해져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상의 아우터에는 우리는 어떤 치수를 입력하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깨, 가슴, 소매, 총장만 잰다. 재는 순서는 가슴을 먼저 재고 어깨 재고 소매 총장 잰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샵에서 재는 것들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순서도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고 뭐 점프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충 아무렇게나 빨리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깨, 가슴, 소매, 허리, 엉덩이, 총장 세트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볼게요. 모자는 다 그냥 재는 걸로 해보고 신발 마지막은 가방이랑 기타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꼭 바꿔주세요.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요거는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원피스 같은 이런 것들 보면 어깨 재고, 가슴 재고, 허리 재고, 엉덩이 재고 이렇게 재는 순서가 내가 작업하는 사람이 편한 순서로 맞게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실제로 입력하실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력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순서를 잘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소재에 대한 설정인데요. AI가 소재도 이제 추출해서 입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근데 소재를 추출을 할 때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린넨 몇 퍼센트, 뭐 실크 몇 퍼센트, 면 몇 퍼센트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에 소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에 대한 세팅을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재 있는 거 다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게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함량이 높은 대로 이제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높은 이제 두 번째 높은 것들만 표기해 주세요. 제일 높은 거 하나만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제일 높은 거 표시해 주시고 혼방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뭐 이러한 옵션들을 이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샵에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골라주시고 설정 끝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업로드로 가기 누르면 자, 이제 업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방금 설정했던 거는 요 업로드 설정 다시 가보면 원래는 필수 도우미 이제 이런 버튼이 있었는데 내가 세팅을 끝나고 나면 이러한 세팅들이 다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은 필수 가이드라인을 따라하면서 어떤 설정들이 있었는지 조금 주요한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하나하나의 설정들이 무슨 기능인지 어떠한 자세한 기능들이 이 솔루션에 숨어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또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